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무책임한 탈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상조사단에서는 자료가 너무 방대하고 다 제출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미흡한 조사였다라고 하는 중간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탈당함으로써 이 진상조사 자체가 스톱되게 만들었고 아무것도 못하는 자정 능력이 없는 정당으로 지금 되어버렸으니까 저는 매우 무책임한 탈당이라고 생각하고 매우 화가 나는 조치를 본인이 취했다고 생각합니다. 엄청 화나 있습니다. 저는 돌아오겠다고 하시는데 당이 무슨 저 회전문도 아니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데도 아니니까요. 탈당했으니까 난 모르겠다고 손 털면 그게 끝입니까? 국민들이 뭘로 보겠습니까? 민주당을. 단톡방이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지난 5월 15일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황당무계한 말들을 늘어놓았는데요. 김남국 의원이 자진 사퇴하는 것이 민주당이나 본인,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상천외한 궤변까지 늘어놓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마치 개혁의 아이콘이라도 되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당원 투표 없이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된 국회의원이 할 소리는 아닌 거죠. 지랄하고 자빠졌나라는 말이 이런 상황에 딱 맞는 표현인 듯한데요. 사실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위원회는 20일 상임위 중 코인 거래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고 수준인 제명으로 권고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대체 이 징계의 기준은 뭘까요? 냉정하게 짚어보자면 여지껏 털고 털어서 나온 김남국 의원의 잘못은 국회 상임위 진행 중 코인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따지면 국회에서 볼펜을 세워놓거나 잠을 자거나 또 인터넷 검색으로 여성의 비키니 화보를 보는 의원들도 모조리 제명을 해야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이게 국회의원 제명이라는 중징계가 나올 만한 사안인가요? 오히려 가상화폐와 관련해 여지없이 조사를 하면 할수록 국힘당 의원들만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그렇게 큰 소리를 뻥뻥 쳐대던 김기현 당대표의 아들의 정체는 우리 모두를 경악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진심 어처구니 없게 이런 결정이 나온 거죠. 유재풍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원장은 이날 저녁 국회에서 자문위원 7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는데요. 유 위원장은 양당은 공통으로 김 의원이 국회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익추구 금지 여부 등을 심사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자문위는 장시간 토론한 결과 제명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회 윤리특위는 지난 5월 말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을 상정하고 자문위에 심사를 의뢰한 바 있는데요. 대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날 자문위의 권고사항은 윤리특위 징계심사 소위로 넘겨진 뒤 윤리특위 전체 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인데요. 윤리특위에서 완성된 징계안은 본회의에서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확정됩니다. 민주당은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자신의 정당 소속 국회의원 한 명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과연 제명을 당할 일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졌던 서울 양평 고속도로 대안노선안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날인 2022년 5월 16일에 첫 내부 보고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날 국토부 산하 한국도로공사와 용역업체 간 회의를 시작으로 정부와 용역업체는 대안노선안이 공개된 2023년 5월 8일까지 최소 16차례 긴급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겠다던 원희룡 장관은 이로써 그의 정치 인생에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싼 김건희 일가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원희룡 장관은 지난 6일 사업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호기롭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대신 그 고발 수사 결과 민주당이 제기한 현재 의혹들이 근거가 없고 무고임이 밝혀진다면 민주당 간판 내리십시오. 그리고 이 이후로 근거 없이 의혹 제기하는 사람들은 모두 정계를 떠나거나 아니면 국민들을 상대로 한
공개적 스피커 역할을 그만두십시오. 20일 노컷뉴스 정소구 기자의 단독 보도기사 양평 김건희 라인 원희룡 취임날 첫 보고 뒤 15차례 회의에 따르면 서울 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업체인 동해종합기술공사 경동엔지니어링은 원희룡 장관이 취임한 지난해 5월 16일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 공사 착수보고를 진행했는데요. 해당 보고에서 동해경동은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친 기존 양서면 종점안이 아니라 이른바 김건희 라인이라고 불리는 대안 노선안으로 공사를 설계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도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안이 계속 논의됐는데요.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원희룡 장관 취임에 맞춰 김건희 일가에 대한 특혜가 조직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조 7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을 지난해 3월 29일 용역업체와 계약한 지 한 달 반 만에 노선을 대폭 수정하는 게 아주 부자연스럽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통상 엔지니어링 업체에 따르면 이 정도 규모의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원이 6개월이 넘게 달라붙어서 매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보고에 참여했던 동해경동 두 업체는 지난해 3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 직후 정부와 타당성 평가 계약을 체결한 곳인데요. 앞서 정부는 작년 2월 국토부가 제2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을 발표할 때까지도 원안인 양서면 종점만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와 용역업체는 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한노선 관련 논의를 최소 16차례 연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즉 윤석열 정부 출범 전부터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노선을 기존 종점인 양서면 국서리에서 김건희 일가 토지 밀집 지역인 강성면 병상리로 틀어버릴 계획을 세우고 준비 작업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노컷뉴스가 입수한 한국도로공사 출장 계획 보고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작년 5월 16일부터 대한노선을 공개한 지난 5월 8일까지 모두 16차례 대책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들이 조직적으로 이런 일을 벌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들입니다. 그동안 추진된 것을 전부 백지화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전부 백지화합니다. 이 정부에서 추진됐던 것은 이 정부 임기 내에는 김건희 여사님 땅이 거기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그것을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이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원인을 제거하겠습니다. 더 재밌는 사실은 원희룡 장관은 김건희 일가 소유토지 인지 사실 여부도 그렇지만 사업 백지화를 선언할 당시 그는 김건희 일가 선산을 거론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김건희 일가의 선산이 있는 곳이 아니었는데요. 사실상 선산을 옮기고 자시고할 것도 없이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가진 로비를 통해 토지영질 변경까지 해놓은 전형적인 땅이었던 거죠. 원희룡 장관은 깨끗하게 물러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그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합니다.